안녕하세요. 국어 강의하는 손석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하나고 17기 1학년 친구들 2학기 시험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이제 여태까지 시험 어떠했는지 이런 내용들을 안내 드리려고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수업 관련해 가지고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은 저희 아래 전화번호로 저한테 연락해 주시면은 수업 안내해 드리고 어떻게 진행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벌써 17기가 됐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하나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4기부터 쭉 진행을 해왔고요. 현재 이렇게 이제 내신 강의를 진행하시는 모든 선생님들 중에서는 제가 가장 오랜 기간 동안 이제 하나고 국어를 담당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오래 했기 때문에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보다는 이렇게 실제로 오랜 기간 같이 수업을 하면서 학풍이라는 게 분명히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서 수업을 하는 게 어찌 보면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1학기 때 기말 때 친구들 성적이 좀 많이 올라서 개인적으로 기분도 참 좋습니다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 수업이지 않나 스스로 생각을 해요. 보여드리려고 저도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요. 오늘 4가지 말씀드릴 거예요. 시험이 뭐가 달라졌는지, 여기서 뭐가 달라졌는지라는 얘기는 작년부터 개정교육 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교육 과정이 한번 작년에 바뀌었어요. 그래서 올해 1학기 기말고사까지 해가지고 총 6개의 시험지가 이제 수집이 된 상태거든요. 그 6개의 시험 분석을 좀 간단하게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취재진의 변동이 약간 있어요. 그것들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 그리고 스케줄 안내하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총 6번의 시험이 있었죠. 그래서 2025년 1학기 중간고사, 2025년 1학기 기말고사, 2학기 중간기말, 올해 중간기말 이렇게거든요. 좀 특이점이 있는데 선원 수령이 이제 점수가 많이 올라왔어요.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는 게 주관식이라는 표현이랑 객관식이라는 표현 되게 좋아하시는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이라는 말 대신 선택형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 다음에 서답형이라는 표현을 써요. 주관식이란 말 대신 서답형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똑같이 서답형이어도 단답형에 가까운 서답형들이 있고 아니면 선원 수령 형태라고 해가지고 조금 길게 쓰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서답형 전체가 늘어났다라기보다는 사실 단답형 점수는 거의 그대로고, 그쵸? 선택형, 객관식 숫자는 줄어든 반면에 문장으로 서술해야 되는 문제들이 조금 늘었거든요. 선원 수령 시험이 좀 늘어났어요. 그래서 작년 이맘때는 특별히 그런 것들이 많이 없었는데 작년 2학기 중간고사 보이세요? 작년 2학기 중간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딱히 선원 수령이 없었고 1학기 중간에 선원 수령 없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선원 수령을 계속 24점씩 계속 배점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경향성을 존중한다고 했을 때 2학기 때 또한 선원 수령의 비중을 거의 똑같이 준비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객관식 다 맞아도 61점입니다. 그럼 39점이 뭐냐? 라고 했을 때 서답형, 주관식인데요. 그 중에서도 뭐가 중요하다고요? 선원 수령 24점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39점의 손으로 쓴다라고는 얘기하지만 실제로 손으로 쓴 것 중에 의미가 있는 건 24점에 가깝습니다. 나머지 15점은 사실 거의 틀리는 학생들이 조금 드문 것 같기는 해요. 저희 반 학생들 중에서는 좀 드물긴 했었거든요. 다른 반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24점 정도가 되게 중요하다. 문제가 조금 줄어들었어요. 선택형 기준으로. 아까 말씀드렸죠? 선원 수령 비중이 늘어났다는 것은 바꿔 얘기하면 선택형에서 배점을 줄여야 되거든요. 근데 선택형에 문항 숫자를 그대로 놓고 배점을 줄일 수도 있지만 하나고등학교는 문항 숫자 자체를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23문항에서 26문항 정도 나왔었는데 올해는 15문항 나오더라고요. 이거 되게 적은 편이거든요. 직선 비교할 수 있는 1학년 학교들 중에서 거의 제일 적은 수준에 가까워요. 그러다 보니까 좀 배점이 큰 경우에는 이렇게 선택형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한 문제에 4.5점짜리 배점이 먹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말 내가 조금 약간 시험 당일날 잘못된 판단이나 과도한 실수로 한 두어 문제 틀렸다고 하면 8점에서 9점 정도의 배점에 손해를 보는 건데 이 정도면은 등급이 완벽하게 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학부형님도 많이 보십니다만 학생들도 많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학부모님들은 오히려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부분인데 문제를 봤을 때 문제 옆에 배점이 세게 박히잖아요. 그러면은 왠지 사람이 조금 움츠러듭니다. 굳이 도박 같은 거에 비유를 드리자면은 판돈이 조금 큰 도박 같다라고 학생들이 이해를 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지 실제 문항의 난도와 상관없이 문항당 배점이 높았을 때 발생하는 심리적 위축이라는 게 조금은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채점 기준으로 좀 말씀을 해드리면은 좀 재밌는 포인트가 이제 공부를 못하는 학생들이 모여있는 학교가 아니다 보니까 가끔 정답을 이만큼만 쓰면 되는데 왠지 자기가 확신이 없어가지고 약간 더미 정보를 덧붙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건 학생들은 잘 이해를 할 텐데 이게 답인 것 같은데 왠지 불안해서 이거 말고 나머지를 더 쓰면 선생님이 좋아하실까 싶어가지고 다른 얘기를 덧붙여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근데 학교에서는 좀 채점 기준으로 봤을 때 똑같이 정답을 썼는데 플러스로 이상한 말이 조금 섞여 있으면 그거 기준으로 오답마다 다 감점을 하거든요. 잘못된 내용이 첨가될 때마다 감점, 이런 요인들이 그 선원 수령에 다 조건으로 찍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쓰는 게 꼭 유리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감점 요인을 없애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잘 쓰는 것보다 어찌 보면은 감점을 당하지 않는 게 중요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는 것을 더 썼는데 괜히 그게 들어가가지고 오히려 더 틀려버리는, 심지어 맞춤법 틀려도 오답 처리했거든요. 이런 요소들이 모두 어찌 보면은 선원 수령을 쓰는 데 있어서 어떤 기준점이 없는 학생들한테 굉장히 가혹한 형태의 시험이었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개정교과로 바뀌고 나서 이제 6번의 시험이 치러지면서 모두 동일했습니다. 그리고 2학기 때 이제 출제진이 조금 바뀌어요. 2학년 문학 출제교사 두 분이 이렇게 내려오셨어요. 어떤 선생님이 내려오셨는지 이제 실명을 언급하면 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중간기말 출제한 분들, 문학 출제하신 분들이 이제 내려오시는 거죠. 근데 이제 2학기 범위 중에서 2단원이 그 고전 시가부터 현대 소설까지 이렇게 문학사처럼 이렇게 이루어진 파트거든요. 그래서 그 파트랑 관련해서 이분들의 역할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올해 2학년 시험지예요. 올해 2학년 중간 기말에서 어떤 것들 나왔냐, 고전 시가로만 놓고 보면은 고전 시가랑 뭐 고전 산문 이런 것들 놓고 보면 이따만큼 나왔거든요. 근데 이따만큼 나왔는데 작년 1학년 2학기랑 올해 문학 같은 경우에 같이 출제된 부분이 상충곡이에요. 그쵸? 그래서 2학기 때 상충곡 하실 건데 2학년 문학 출제를 하셨던 분들이 내려오셔서 아마 이 파트 담당하시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들과 별개로 이제 뭐 이런 것들을 출제를 하셨다 보니까 이것들과 관련한 얘기들이 외부 제재로 올라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쵸? 그리고 조심스럽게 이분들이 수업하실 때 사용하셨던 어떤 다른 텍스트들이 있는데 그 부분과 관련한 것들이 조금 1학년 시험에 녹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떤 것들이 들어가 있지와 관련한 부분들은 제가 뭐 설명회 때 함부로 말씀드리기가 조금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아무튼 간에 기본적으로는 그런 출제가 일어날 거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직전 대비 모의고사에서 이런 부분들 다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중심 단원이 이제 뭐 중세국어 파트를 제외한다면은 문학 파트에서는 이 단원이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역할을 할까? 문학을 출제하셨던 분들이 들어온다는 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데요. 2학년 선원수령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꾸 선원수령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선원수령이 많이 걱정이 돼가지고 그런데 올해 2학년 선원수령 문제를 보면 5점짜리 문제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가끔가다 학생들이 5점짜리 문제지만 뭐 2점이나 3점 정도 먹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문제가 작품 속 변화를 서술하시오, 지정된 어휘를 사용하시오, 문장으로 쓰세요 정도가 되거든요. 그쵸? 근데 만약에 작품 속 상황 변화를 못 쓰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지정된 어휘를 쓰든 문장 형태로 쓰든 상황 변화가 틀려버린 순간 이 2점이 감점되는 게 아니라 3점이 추가적으로 같이 감점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 선원 수령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여러 조건을 걸었지만 그 여러 조건들이 연쇄 구조를 이룬다라고 설명을 하는데 조건 중에 뒷조건을 어기면은 차라리 부분 감점이 가능한데 앞조건을 어기잖아요. 근데 앞조건을 어겨버리면 뒷조건이 자동으로 틀리게 설계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품 상황 변화를 썼는데 문장으로 안 쓰면 2점이나 3점만 깎이면 되는 건데 상황 변화를 서술하지 못하면 어떤 단어를 사용하더라도 3점을 먹을 수가 없는 이런 연쇄 구조를 가지고 있고 이게 지금 이해하기 쉽게 제가 한 문제 가져왔을 뿐이지 내문학 모두 그러니까 올해 2학년 문학 시험은 모두 이런 식으로 문항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부분 점수가 작동한다라면 작동을 하겠지만 그 부분 점수 작동이 거의 대부분 단어를 A라고 써야 되는데 A 프라임 정도 썼다든지 문장으로 서술하라고 했는데 그냥 중요한 말만 썼다든지 이런 데서나 깎이지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틀린 애들보다는 그냥 통으로 틀리는 비율이 높은데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조건이 다 연쇄적으로 물려 있어서 그래요. 이런 부분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문풀을 하는 선생님 강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2학기 좀 이렇게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제 선택형이 61점, 서답형이 39점.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24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선원수령. 그 다음에 이제 문항 성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쇄형 문항들이 조금 많이 확대될 거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출제진에 약간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그 변화된 출제진으로 인해서 조심스럽게 고전 시가 비중이 조금은 확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조금 학습의 깊이를 더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본문을 읽을 때 과거의 학교에서 어떤 식으로 설명을 했는지를 중심으로 본문을 조금 읽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과거에 학교 선택지에 나왔던 표현들을 기반으로 설명을 해드린과 동시에 그리고 혹시나 최신 기출에서 해당 작품이 출제됐다면 최신 수능이나 평가원에서 어떻게 물었는지 다시요. 학교에서 어떻게 물었는지를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수능 평가원에서 어떻게 물었는지를 한 번 더 말씀드리는 방식으로 레이어를 쌓아나가는 식으로 저희가 설명을 조금 많이 해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조금 유의미한 보기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할 텐데 왜 이런 보기를 많이 보여드리려고 할 거냐면은 개정수능 내년부터 실시되는 개정수능에서는 다시 한번 문학에서 평론제제가 새롭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학에 대한 힘을 좀 주는 출제가 일어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거기에 더해가지고 수능에서 새롭게 평론이 추가될 거다라는 수능의 변화된 흐름까지 고려를 했을 때 학교 시험에서
조금 문학 제재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제재랑 관련 있는 유의미한 다른 텍스트들을 보여주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외부 지문은 외부 지문 보여드리겠지만 그와 별개로 대상에 대한 평론이라든지 아니면 문학 이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수록되어 있는 텍스트들을 많이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원 수령 같은 경우에는 조금 문제들을 많이 제공을 해드릴 텐데 뭐 단순히 뭐 단답형 많이 제공해 드리는 거는 하나고 친구들한테 조금 의미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문제를 드리는 것도 어찌 보면은 좋을 수 있겠지만 많은 문제들과 별개로 의미 있는 문제들을 많이 보여드리려고 노력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선원 수령 문제들을 많이 보여드릴 텐데 가능하면 좀 조건이 많이 찍혀 있는 문제들을 보여드리면서 훈련을 좀 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9월 4일에 개강을 해서 뭐 이제 직전 대비 모의고사까지 총 6회 과정으로 진행을 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9월 4일에 개강을 하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저희가 학교로 그 퀵서비스로 자료를 보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상 보시고 혹시 이렇게 수업이 궁금하신 분들 혹은 수업을 신청하실 분들은 제 전화번호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제가 따로 전화 드려가지고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학기가 진짜 이제 지금까지와는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왜 지금까지 다를까라고 했을 때 1학기 때 어찌 보면 학교에 처음 들어와가지고 어떻게 국어 공부를 할지 좀 감을 못 잡았던 친구들도 이제는 조금씩 감을 잡아나가는 단계다 보니까 어찌 보면은 경쟁자들의 수준이 선의의 경쟁이에요. 그렇지만 경쟁자들의 수준이 1학기 때보다는 조금은 정신을 차린 경쟁자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약간은 치열함이 좀 증가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약간 다르다는 것들을 오랜 기간 데이터로 확인해 온 분의 수업을 선택하는 게 맞고 자신 있게 준비해서 권해드리는 수업이에요. 뭐 단순하게 뭐 옛날에 이게 나왔다 뭐 그런 얘기 드리는 형태로 수업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옛날에 이렇게 물었고 올해 선생님 필기 이런데 예전 수능에선 이렇게 물었다 라는 다양한 근거들을 가지고 학생의 국어적인 인사이트를 증가시키는 수업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강의실에서 뵙도록 할게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